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집안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던 장모와 개만도 못한 처남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와중에 마음적으로 좀 견뎌보려 술을 먹었는데 술 먹은 김에 용기를 얻어 문득 이곳이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특별히 잘나거나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집안이 좋았던 것도 아닌 9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9급 공무원들의 초봉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16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욱 낮았었습니다. 120만원도 채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힘들게 살던 집에서 저 혼자 독학 비슷하게 공부를 나름 이악 물고 열심히 해서 9급 공무원이 된 저에게는 정말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처럼 집안에서 축하해 주셨고, 저도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줄로만 알았다가 첫 월급을 받고는 이 월급으로는 사실상 제 생활에 빠듯함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공무원 공부를 하여 24살의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된 거 하나가 저에게는 남들보다 훨씬 나은 점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연애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기는커녕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마시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된 지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신입 9급 공무원인 아내와 눈이 맞았습니다. 제가 선배라 이것저것 알려주다 보니 너무나도 귀엽고 이쁜 아내에게 애정을 느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린 26살이었고 제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서로 뻔히 뭐 하는지도 알고 경제 사정도 비슷했던지라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정말 좋았었습니다. 아내는 쥐꼬리만한 저희 월급에 서로 무리한 것도 바라지 않았고,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돈을 반반 내자고 하여 정말 저는 이 여자가 아니면 절대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도 항상 비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다행히 저나 아내나 어린 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온지라 승진은 나쁘지 않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자기도 저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고, 제 나이 31살, 아내 나이 28살에 서로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같은 공무원이고 이쁜 아내를 보더니 우리 장남 해준 것도 없이 혼자서 저렇게 공무원도 되고 결혼할 신부도 이렇게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며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성대한 결혼식이나 아파트 같은 건 못 해주겠다고 하자 아내는 오히려 괜찮다며 저희끼리 대출받아서 전세집에서 살면 된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지만 처가댁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되었지만 처가댁은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며 4급 공무원 이상이셨습니다. 공무원 생활만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라 직장에서라면 사실 말도 섞기 힘든 분들이고, 저도 처음 인사할 때 엄청난 긴장을 했었죠. 장인어른보다 장모님의 직급이 훨씬 높다고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간 처가댁에서 진짜 대장은 장모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반말로 시작해서 갑질하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내도 장모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갑질이 몸에 배인 분이라 말투에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과 제 경제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너 그 많고 좋은 손자리 다 거절하고 지금 데려온 남자가 이런 남자라는 거냐?" 라며 혀를 쳐더군요. 누가 봐도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느껴졌고, 오히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의 눈치를 보시며 말씀하시길 "우리 딸도 그렇게 잘난 거 없는데 비슷한 처지끼리 잘 만났지" 라고 말을 하자 장모님이 갑자기 폭발하셨죠. 뭐가 잘난 게 없냐는 등, 당신은 가만히라도 있어라는 등 정말 그 자리가 저는 가시방석같이 느껴졌고, 저희 둘을 앞에 놔두고
서로 큰 소리로 싸움을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님을 말리고 싶어 했고요. 결국 별 다른 말도 못하고 장인어른이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누자고 그렇게 별다른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인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저를 보면 자신의 젊은 날이 생각이 난다며 자기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장인은 제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는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눈물이 차올라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 몰라도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건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거였죠. 그리고 상견례 날 처음으로 처남을 보았습니다. 아내보다 2살 어린 처남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건들건들거리고 몸에는 명품으로 휘감은 처남.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처남은 무슨 일을 하냐니까 백수라고 하더군요. 백수인데 저런 명품이라니. 근데 듣기로는 처남이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돌아와 허풍만 늘더니 20살 때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여자친구랑 여행 다니는데 돈을 다 쓰던 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 건 상상조차도 못했는데 그렇게 돈 쓰면 장인 장모가 모두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처남은 장인 장모가 소개해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도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여행을 다니며 돈을 쓴다더군요. 정말 맨날 올라와서 바뀌는 카톡 프로필 사진들은 유럽, 동남아시아 여행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처남 문제야 어차피 장인 장모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장모님의 탐탁지 않은 시선 속에서 저희는 그래도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장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정말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몰래 2천만 원을 준 게 다였고 저희는 그 돈과 저희 집에서 모아서 주신 5천만 원 그리고 아내와 제가 모았던 돈을 해서 조그만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신혼부부로서 생활을 시작했었죠. 남들이 다 하는 화려한 결혼식은 꿈도 못 꿨었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줄여서 사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가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그렇게 첫째 애를 낳았을 무렵 처남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소개시켜준 구청 공무원과 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남은 저희 결혼식과 다르게 아주 호화롭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고 처남에게는 시가 5억이 넘는 아파트도 한 채 해주셨죠. 저희의 조그만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호화로운 신혼집은 정말 고가의 가전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은 좀 씁쓸했지만 제 돈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결혼 이후로 장모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가 집에 와도 항상 본체만체했지만 자신이 뭔가 행사가 있을 때면 저보고 휴가까지 내고 자신의 행사에 꼭 참석하게 만들고 운전기사처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처남이나 처남댁한테는 저한테 하는 것과 180도 다른 태도로 처남은 아들이니 이해한다 쳐도 처남댁에게까지 선물이며 사다주고 처남댁이 용돈하라고 돈 들어오면 저희도 똑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남댁한테만 마음이 이쁘니 부모님들이 너무 잘 키웠다느니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던 말들을 처남댁에게는 하더군요.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이딴 식으로 무시할 거면 손자고 뭐고 친정 다신 안 올 거라고 소리 지르며 장모랑 싸우고 집을 나온 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장모의 아들 사랑은 도를 넘을 정도였죠. 저도 마음은 안 좋았지만 제가 사이된 도리로서 장모랑 그런 문제로 싸운다면 장모가 가진 거 안 준다고 싸우는 거니 꼴이 웃긴 일이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처남이 이혼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죠.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처남이 사실 결혼 전부터 빚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주식을 투자하다가 있던 돈도 다 까먹고 빚까지 내서 싸그리 다 까먹고 호화롭게 생활했다네요. 처남댁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남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처남댁 돈까지 빌리고 장모가 사준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또 질렀답니다. 그 돈 싸그리 다 날려먹고 빚만 무려 1억 8천이 생겼다네요. 처남의 실체를 깨달은 처남댁은 도박쟁이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했고, 처가댁에서는 그런 처남댁에게 혼수 비용 싸그리 다 주고 이혼시켰답니다. 덕분에 소개해준 아내 체면만 다 깎이고 장인 장모 소문도 이혼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악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결국 그 엄청난 빚도 장인 장모가 끝내 다 갚아줬습니다. 진짜 저도 너무 답답해서 아내 보고 계속 그딴 식으로 애를 키우니까 애가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당신네 부모 재산 다 날리면 그때 처남은 어쩌냐니까 아내는 저한테 오히려 성질을 내더군요. 아무리 멍청하고 미련해도 자기 동생인데 욕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맘 상하고 자기가 더 맘 상한다고요. 저는 더 이야기해봐야 아내와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 이상 말을 말았습니다. 근데 이 미친 처남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 입 맞추는 사진을 카카오톡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올려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 여자친구랑 몰디브니 유럽인이 여행 다니며 엄청난 빚을 지고도 또 놀러 다니더군요. 그러면서도 명절 때 만났을 땐 집에서 장모가 가진 아파트를 자기 결혼할 때 달라고 뻔뻔히 요구했습니다. 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정녕 짐승인 건지 사람인 건지 싶더군요. 처남은 저의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보는 듯한 표정을 느꼈는지 저를 보며 매형 저한테 뭐 불만 있냐고 대묻는 놈을 보고 그냥 말도 섞기 싫어서 무시했더니 장모년이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감히 자기 아들을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딴 식으로 보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 탐나냐고. 원래 저랑 안 해주려고 한 건데 제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자기 아들을 줄 거라네요. 처음부터 애초에 줄 맘도 없었던 장모가 그딴 식으로 치사하게 말하니까 저는 더욱 기분이 더러워졌고 참다 못해 폭발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더러운 돈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떠시라고. 저는 돈 달라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 집안에 명절이니 행사니 해서 돈 쓰기만 한 거 알고는 하는 말이시냐고. 그리고 멍청한 처남, 저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된 게 바로 장모님 때문이라는 거 자각은 하시냐며 아주 대차게 쏘아붙이고는 이 집안이랑 더는 말 못 섞겠다고 말하고 집을 도망 나오듯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폭발하자 눈치를 보며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길래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그러겠다고 말하고 한 2년은 맘 편히 지냈습니다. 그 2년 동안 정말 장모도 안 보고 신경 끄고 사니까 오히려 좋더군요. 그리고 처남이 사귀던 여자랑 결혼 이야기가 기정사실화가 될 무렵 어느 날 아침에 처남이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가 갑자기 대경실색해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처남에게 온갖 쌍욕을 하면서 넌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울고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처남놈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받았던 아파트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어마어마하게 졌다는 거죠. 사고 쳐놓고는 어쩌냐고 자기 누나인 제 와이프에게 상담 전화를 한 겁니다. 정말 헛웃음만 나왔고 당장 2천만 원이 없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저희 보고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전화 온 거였죠. 결국 장인장모도 알게 되고 집안은 정말 난리가 나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장인장모 둘 다 은퇴하고 처남놈은 집 사준다고 엄청난 빚까지 미리 땡겨서 연금이고 뭐고 모두 차압당하는 꼴이었더군요. 그 상황에 처남이 적골이 나니까 장인은 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장모는 미친 여자처럼 정신이 반쯤 나가서 제 아내 보고 욕을 퍼붓더군요. 네 동생, 네가 이런 사고 안 치도록 사전에 잘 챙겼어야지 라고 하면서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처남놈이 돈 빌려서 여행 다닐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 짐작했었고 장인 장모가 빚 갚아준다고 그럴 때부터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 보고 넌지시 장모에게 필히 전하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요번에도 저번처럼 또 빚을 갚아주면 그 처남놈은 또 분명히 그럴 거라고 나중에 당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땐 당신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또 그 문제로 그날 아내랑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장인 장모가 모아둔 재산 또 그 미친 처남놈 빚 갚는데 싸그리 다 날려먹고 집도 없어서 저희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장인 장모 처남 3명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다 무시되었고 이미 저희 집에 들어왔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집인 것처럼 갑질하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제가 첫날 바로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당신의 갑질들을 받을 생각도 없고 저 미련한 당신 아들이나 끌어안고 살으라고요. 왜 당신들이 싸지는 똥을 저보고 치우라고 그러냐고. 우리 애랑 아내만 챙기기도 힘든 사람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장모가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제 뺨을 때리면서 장모가 말하길 별 볼 일 인간 걷어줬더니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면서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모님이 내 결혼과 내 직장 생활에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딴 식으로 말하시냐고 저도 격하게 따지듯이 되물었고 아내까지 지 엄마 편을 들면서 난리치는 바람에 지금 그 집구석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이미 제 집은 처가댁에서 다 점거했고요. 전 집 밖에서 회사를 다니며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처남놈 때문입니다. 아내도 결국 지 엄마랑 마찬가지로 아무리 쓰레기 같은 동생이라도 저 몰래 돈까지 주고 그랬더군요. 결국 그동안 사고는 지네 부모가 또 해결해줬지만 이제는 지네 부모도 돈이 모두 떨어지니 저 쓰레기는 똑같은 사고를 칠 테고 그럼 저희 부부에게 들러붙을 건데 아내는 말만 안 도와준다고 하면서 몰래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집까지 처가댁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다 내주는 걸 보니 저도 진절머리가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하지만 우리 아들 얼굴이 너무 눈에 밟혀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번이나 거듭 고민이 되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